안녕하세요.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2주간의 등교가 끝이 났고 다시 일주일이라는 원격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2주간 교실에서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선생님 목소리를 스스로 듣다가 졸려가지고 졸음운전을 했었던 그랬었는데 조금 영상을 이번에는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등교 기간 동안 각 반마다 진도가 조금씩은 다르는데요. 근데 거의 5단원의 경제, 즉 환율 단원까지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단원을 소화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10단원의 환경 단원을 들어갈 차례인데 10단원을 들어가기 이전에 선생님이 이제 환율 단원을 영상으로 제작해달라는 요청들이 조금 있어서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못했는데 이번 주 내로 올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 단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반들도 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10단원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단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단원이 나와 있어요. 이 3개의 단원이 나와 있는데 일단 경제 단원에 비해서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어서 사실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현실의 모습을 같이 보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여러 영향 그리고 이제 그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환경 문제.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경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교과서 17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8페이지 보니까 이 보면은 이제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가스, 온실 효과 이런 말 나오는데 온실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해보니 온실을 유리처럼 밖으로 나가는 열을 붙잡아주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온실가가 도대체 뭐냐? 좀 더 살펴보면은 온실가스는 이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반사해서 지표면을 보호하는 그런 구실을 하는 게 온실 효과인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좀 너무 많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봐도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워지는 지구 기후 변화 왜 일어나는 걸까? 지금 여기는 이제 원인을 살펴볼 건데 일단은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홍수, 가뭄, 폭염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기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고요. 그랬었을 때 언제부터 이제 기후 변화가 시작된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한번 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런 석탄, 석유 이렇게 돼서 이제 기후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냥 보면은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올라서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진 현상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래 그래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 잠깐 보도록 할게요. 188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도 정도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2014년에 우리가 133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5, 그러니까 약간 1도가 안 되긴 하는데 그랬었을 때 평균 해수면은 19cm, 약 20cm 정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특별한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은 2100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2100년이 되면은 그때 평균 기온은 이만큼 상승해서 해수면은 무려 이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빙하 감소, 기후 변화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어떤 지구 온난화가 계속 벌어진다면은 도대체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빙하 감소와 해수면 상승, 뭐 이런 말은 사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뿐만 아니라 뭐 이러한 산맥들에 있는 그 산맥들이 되게 높은 산맥이면은 그 산맥 위에 얼음들이 있겠죠. 그 산맥들에 있는 빙하들도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이 산맥들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프스 산맥을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프스 산맥.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산맥이 바로 알프스 산맥입니다. 꽤 높은 산맥이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인도 위에 있는 곳으로 이제 이쪽 히말라야라고 써 있죠. 여기에 이제 산맥인데 여기 이제 유명한 그 에베레스트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바로 요 산맥이. 마지막으로 이제 안데스 산맥인데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 남미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되게 이렇게 긴 산맥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맥들에 있는 빙하도 조금씩 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여기 잠깐 간단하게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남극과 북극에는 빙하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맥들의 빙하들도 녹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와 같은 해안 저지대에 있는 곳이 잠길 수도 있겠고요. 이제 몰디브, 투발루, 나우루 이러한 섬들도 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기상 이변이 증가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느냐? 지구상의 기후는 이제 대기 및 해류의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여기 한번 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뭐 간단한 당연한 내용이지만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물이 증발하겠죠. 건조한 땅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물이 부족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여기는 아까 해수면 상승해서 이제 이 내용 말고, 그러니까 그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의 염분 동도를 낮게 만들어서 해류의 순환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긴 장마가 왔었죠. 선생님도 살면서 그렇게 긴 장마는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기상 이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으로는 이런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폭염, 열대야와 같은 여름철 고온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아래 보면은 이제 몰디브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좀 알리기 위한, 심각성을 좀 알리기 위한 수중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몰디브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몰디브는 정말 조그만 나라고 지도에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인도 쪽 아래에 있는데 이게 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조그만 섬인데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몰디브인데 이런 곳들이 이제 잠길 위험에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살펴봤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생태계 변화를 살펴볼 건데, 기후 변화는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 먼저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수온이 변화한 거니까 적응이 어려운 물고기들은 이제 죽을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온이 낮은 고위도로 옮겨가는 등 해양 생태계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위험에 있고 수온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물고기들은 죽거나 아니면은 조금 옛날보다 수온이 높아졌으니까
조금 수온이 차가운 곳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고위도라는 말 나오는데, 고위도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아마 가위라고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가로는 위도 뭐 이런 거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수업했었고 다른 그 사회 선생님도 하셨었는데, 일단 사진을 잠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제 위도 경도에 대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지금 보이면은 요 가로선들을 우리가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그러면은 이제 고위도라고 했으니까 이 적도를 기준으로 이 위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를 이제 고위도라고 그러거든요. 고위도. 그래서 고위도라는 것은 북극에 가까운, 여긴 또 남극에 가까운 좀 추운 곳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이 고위도 지역으로 좀 이동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요거 그림은 이제 삭제하는 걸로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뿐만 아니라 지표면에 또 이제 영향을 주는데, 식생 분포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여기다 한번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식물의 경우 분포 범위가 줄어들거나 멸종할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의 이제 재배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산이란 말 나오는데, 고산이는 높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겠네. 높은 산을 의미하면 높은 산이 굉장히 춥겠죠.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그런 식물을 고산 식물이라고 하는데, 날이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 높은 지역도 날씨가 옛날만큼 춥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추운 곳으로 이제 식물들이 옮겨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점차 그 범위가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식물의 개화 빨간색이니까 식물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하기도 한다. 개화라는 말은 꽃이 핀다라는 거겠죠. 이제 꽃이 피는 거는 이제 봄에 피잖아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은 이제 꽃이 피는 건데, 날이 더워지니까 그 봄에 꽃이 피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질 거란 얘기죠. 더 빨리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기, 파리 등 전염병 옮기는 매개체가 또 살기 좋아지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퍼질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의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인데, 뭐 이제 스키 활주로였었는데 이제 빙하가 녹은 곳이고, 여기는 이제 얼었던 땅이 녹아서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선진국이나 최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지에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적은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한 나라들만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좀 동영상을 몇 개 볼 건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위한 그런 기후변화 협약은 맨 처음에 이제 92년 브라질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최초로 진행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유명한데, 97년에 이제 이행 방안으로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돼요. 교토 의정서. 근데 이제 여기서의 특징은요,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제 선진국들만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산업화가 잘 진행이 됐었으니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겠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파악을 하고 모여서 이제 온실가스를 우리가 좀 줄이자, 이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게 바로 교토 의정서였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국제연합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에 기후 변화
대응을 담은 파리 협정을 채택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채택 내용이 뭐냐면은 2020년 이후에 각 국이 알아서 조금 온실가스 이제 이산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15년에 채택이 된 거고 2020년부터 우리 해 나가자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리 협정의 큰 특징은요, 이 선진국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190 몇 개의 국가들이 거의 다 참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이 되게 유명하고요. 요거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195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진통 끝에 체결됐습니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0여 개 당사국 모두가 동참하는 첫 합의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름 가까이 프랑스 파리에서 머리를 맞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대표들이 마침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막판 진통 끝에 총 31쪽 분량의 파리 협정이 나왔습니다. S'il est adopté, ce texte sera donc un tournant historique et plus généralement cette COP21 est un véritable tournant. 합의안의 핵심은 당장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 당사국들은 가능하면 섭씨 1.5도까지 낮추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기금을 개발도상국들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The issues are many and complex, but we must not let the quest for perfection become the enemy of the public good. 최종 합의안은 법적 구속력도 갖췄습니다. 위반 시 처벌이 따르고 5년마다 당사국들의 탄소 감축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사국들의 서명 절차를 거쳐 파리 협정이 채택되면서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아우르는 195개국이 기후재앙을 막는 데 동참하게 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잘 봤죠. 이제 이게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하겠죠. 2015년이니까 이때 이제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협약이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이 파리 협정에 대한 영상도 하나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본격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국제환경단체 등 미 국내외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있은 지 2년 5개월 만에 미 행정부가 유엔에 탈퇴를 통보하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 50년 사이 74%나 줄었는데도 파리 협약이 미국민들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리 협약은 2015년에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역사적 합의입니다. 미국이 이런 파리 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하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협약 이행에 미온적일 것이란 관측이 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당선될 경우 파리 협약에 다시 동참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제인 폰다 등 유명 여배우들은 경찰에 수차례 체포되면서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very human life is dependent on having and honoring our planet. Yet we have violated and abused Mother Earth. 국제환경단체 멸종저항은 유명 인사들을 내세워 10년 내 온실가스 제로를 만들려는 캠페인을 벌이며
파리 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줄곧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봤죠.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는 이제 역시 멋지십니다. 가장 이제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한 거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였는데 아직도 파리 협정에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감축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전 세계가 동참한 협정이었는데 가장 이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탈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도 약간 조금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떨어졌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가지고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이 되자마자 파리 협정에 다시 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뭐 온도가 얼만큼 올랐었을 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금방 끝나죠? 이 183쪽 보면은 이제 요런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인데, 사실 국가들끼리 많이 다투는 문제가 뭐냐면은 선진국들이 지금 약간 개발도상국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네가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없다. 그래서 너네가 빨리 온실가스를 감축해라.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선진국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이나 인도처럼 무슨 얘기 하냐면은 아니 이미 선진국들이 옛날부터 배출해온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된 건데 그 책임을 왜 우리 개발도상국이 져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해요. 이미 더럽혀놓은 건 너네들인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거를 감축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누구의 책임을 질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이런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파리 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주요 선진국들만 대상으로 했던 교통의정, 여기 한번 줄을 쳐볼게요. 이번 기후변화 협약이 중요한 것은 주요 선진국들만 대상으로 했던 교토 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가 이렇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 협정이 좀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스로 확인하기 OX만 풀고 끝을 낼 건데요. 답이 너무 간단해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세계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기온이 상승한다.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X치고, 두 번째 몰디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경제 단원에 비해서 정말 확실히 쉽고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경 단원들은 이렇게 부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 선생님이 빨리 환율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